설교를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2011년부터 24년까지 14년 동안 설교문 29편을 정리를 해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 그리고 전망까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어떻게 나눴냐면 그 시기별로 나눠봤어요. 설교가 2011년부터 14년까지로 1기로 하고 2기를 14년에서 19년까지로 하고 그리고 3기를 19년부터 24년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2기에 보면 그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있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교가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리고 사회 정의 뭐 이런 쪽으로 설교가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기를 14년부터 18년까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기는 어떤 내용을 주로 1기에 많이 다뤘냐면 정의 문제, 여성 성숙과 영적 발전 그리고 사회적 통합에 관한 얘기가 1기에는 많이 있었고요. 2기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에 반응하는 신학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기에는 주로 성폭력, 성차별, 젠더 이슈 이런 영적 그 여성들의 영적 성숙 해방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주제에 따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많이 다뤘는가? 가장 주제에 많이 다뤘던 내용은 여성의 영적 성숙과 여성 해방에 관한 글이 9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많이 다뤘던 게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이민자 문제, 생태계 문제 등 이 정의의 문제가 또 9편으로 많이 다뤄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다뤄진 게 국가폭력 고발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7편이 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차별, 성폭력, 여성 혐오에 관한 문제가 2편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에 관한 문제가 2편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 성숙에 관한 그런 그 설교를 하셨던 분들의 얘기들을 쭉쭉 썼는데 이거는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이 아니라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쪽은 쭉 분석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전망이에요. 이 분석 결과를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설교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신약은 23편, 구약은 15편, 신구약 모두 사용한 설교가 2편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는 이 설교들이 주제 설교를 주로 했는데 여성의 가치와 관련된 이슈가 설교를 통해서 해석되는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성서는 여성을 굉장히 성적 대상으로 보고 연약한 성으로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성서 안에서 여성의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성들의 범위는 축소되고 그들의 사고도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설교문은 여성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차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성서 예문이 여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성들에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성주의적 해석 안에서 풀어내는 지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한계가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남성 중심적 세계관에서 쓰여진 글이지만 그러나 여성주의 설교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직접 여성의 욕구를 반영해서 여성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여성의 글쓰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제 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설교는 여성이 기여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서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진 여성 인물에 대한 여성신학적인 해석을 포함해야 하고 침묵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표현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빛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성주의 설교문은 그동안 가려지고 감춰지고 왜곡되었던 여성의 세계를 발굴하겠다는 의지의 선언문이자
여성적 가치를 새로이 선포하는 여성의 글쓰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인상적인 설교 한 2개 정도를 제가 잠깐 실어봤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설교, 아쉬웠다고 그러면 뭐 글을 잘 못 썼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썼고 조금 제가 여기다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관심을 조금 가졌으면 하는 설교, 그거는 92호의 최만자님의 설교인데 여심여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아직도 한국교회가 가부장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종식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44주년을 맞은 2024년에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 여신협이 창립됐을 때부터 44주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 쓰기는 종교개혁 포고문 같은 혁신적인 기고문, 설교문 이런 것들을 여성신학지에 계속적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을 제가 설교를 쭉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설교가 다 좋았지만 2016년도에 강남역 사건으로 여성 혐오, 성차별 문제가 대대적으로 대두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여성신학지 설교회는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루지 않고 2년이 지나서 성차별 여성 문제를 88호, 89호,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에 하나하나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국 여성신학지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설교에 이런 문제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지나왔는데 그 기간에도 이 코로나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의 경제적 불평등, 성불평등, 돌봄, 가사노동의 독박, 가정폭력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금 설교에 다뤄지면 어땠을까? 여성이 주로 해왔던 노동의 성격을 재해석하고 정립하는 내용들이 설교에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의 돌봄, 여성의 돌봄의 노동, 역할 이런 거는 공동체, 구조적인 문제이지 뭐 여성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각에서 이거를 좀 적절하게 풀어내는 그런 설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아쉽게 느낀 거는 우리 여성신학지가 사실은 여성의 정체성을 좀 더 나타낼 수 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월호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한 3년 가까이 정치적인 이슈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로 쭉 깔렸는데 여성 그 성차별 문제랑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혀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말은 우리 한국 여성 신학지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만을 분석했을 때 얘기입니다.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안에서는 다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석한 설교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잡지가 요거만 봤을 때 여성 그 정체성이 좀 밀리지 않나, 여성 신학적인 그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정체성을 조금 잃어버린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그러면 여성주의 설교가 뭔가를 잠깐 짚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편에 보면 그럼 여성주의 설교가 뭔가? 여성주의 설교는 한마디로 이제 쭉 제가 썼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성들이 바라는 설교입니다. 성차별에서 해방되고 여성의 경험이 살아있는 주체적인 여성의 설교입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소외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설교를 여성주의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주의 설교는 최소한 성서의 해석을 축소하고 은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성서의 올바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이 제2의 성으로 열등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여성주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성주의 설교는 여성적 가치를 새로이 선포하는 게 여성주의 설교이고 그거는 여성의 글쓰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로운 전망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방향성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죠?
제가 세 가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여성의 가치를 좀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 여성신학지가 여성의 가치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옛날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특징 지어진 그런 가치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사실 재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 여성의 가치가 조금은 더 부각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쭉 글을 썼는데 제가 시간상 다 생략을 하고 여성 설교문을 통해 여성의 가치가 새로운 언어로 쓰이고 표현되어 여성이 존중되고 그들의 커다란 꿈과 성취가 격려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것이 여성주의 설교의 핵심이고 글쓰기, 여성의 글쓰기 작업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주의 그 여성성을 여성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여신협에서 여성주의 설교가 그런 거를 드러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신협 자체가 여성적 가치를 지닌 지성 공동체가 돼야 된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우리는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첫째는 여성이라 그래서 여성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배제하지 않고 자연 생태계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여신협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그죠?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적 가치를 드러내고 두 번째는 여성주의 글쓰기를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여성주의 글쓰기라는 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성이 주체가 돼서 여성의 언어로 여성의 이야기를 우리의 시각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여성주의 글쓰기를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주의 설교 공모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여신협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여성의 시각에서 조금 풀어나가면 그죠? 그게 여성주의 글쓰기가 되는 거고 여성주의 설교가 되는 거고 그럴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여성신학지의 정체성을 조금 제대로 다지자.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시적절하게 뭐 예리한 설교가 나오길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쭉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정신대 그 정의기억연대하고 우리가 연대를 했기 때문에 거길 잠깐 언급을 하면 93년도에 여성인권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고 정신대 문제가 국제 인권 운동의 주요 사안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의기억연대하고 연대를 하고 교감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인권 그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강남역 사건 그리고 2018년도에 미투 운동 이런 페미니즘적인 이런 담론을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아픈 기억을 잊지 말고 우리가 꼭 이런 페미니스트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기념비적인 그런 설교 포고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